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난리 났다. 오늘 11시 국토부 충격선언. 2025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모두를 경악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대폭 축소가 되고 시중에 무려 4,143조의 천문학적인 돈이 풀린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과 OECD 국가의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국내 부동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주택분들에게 국토부의 이것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메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무주택자 난리 났다. 오늘 11시 국토부 충격선언. 보시면 정말 불타고 있네요. 규제 완화, 분양가 급등, 세계 금리 인하, 통화량 증가 등등. 여기 보세요. 일단 우선 무주택자들이 선택할 곳, 이것부터 간단하게 짚고 핵심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매입을 할 거냐, 청약을 할 거냐, 그리고 아무리 무주택이라도 금지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이건 아셔야 돼요. 무주택을 10년 이상 해버리면 진짜 가난해져요. 안 됩니다. 10년 이상 뭐 이렇게. 5년만 해도, 왜냐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무주택을 길게 가게 되면 너무 뒤처져요. 그래서 아무리 폭락하는 것도 좋지만 무주택 기간이 길면 안 돼요. 그건 철칙이에요. 오히려 진짜 잡아서는 안 될 것 잡고, 어떤 사람은 무주택이야. 이렇게 10년 갔어. 그럼 잡아서도 안 될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뛰거든요.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세만 막 사는 사람보다. 여기 보시면, 자, 매입, 입지, 웬만하면요,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세요. 이제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되고 해서 너나 나나 다투는 시대가 끝났어요. 이게 투자의 개념보다 생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내 집값이 안 뛰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생존에서 탈락하게 돼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평생 돈 벌 겁니까? 자, 매입, 입지, 반드시 그래서 입지를 따져야 돼요. 서울하고 경기도나 지방의 중심지 핵심만 잡으세요. 타이밍은 항상 겨울철, 이게 지금 흐름 보며, 이제부터 폭락 시작이네요 하다가 또 계속 기다렸더니 또 여름에 폭등해가지고 다 타이밍 놓치고. 물론 지금부터 하고 2, 3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지금 다른 나라 상황 보고 돈 이렇게 찍어내는 거 봐서 제가 보기에는 2, 3년 더 뛸 것 같아요. 집값.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설날 넘기지 마세요. 설을 넘겨서, 이따 제가 데이터도 보여주지만 설을 넘기면 계속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잡고요. 자, 웬만하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세요. 집을 매입할 때는. 청약, 입지, 청약을 아무 데나 넣으면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팔리지도 않아요. 서울,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경쟁률 세지만 여기 분양가 판단하고요. 단 청약 가점이나 특공 점수가 좋지 않으면 여기 기대면 안 돼요. 그러면 집값만 띄우고 다 놓쳐요. 가점이나 특공 점수가 좋을 때만 기다리세요. 가점으로 따지면 그냥 한 60점은 넘어야 돼요. 60점은 돼야 무슨 기다리든지 말든지 하지. 60점은 3기 신도시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60점은 되면 괜찮은데 뭐 20, 30점 갖고 지금 청약 당첨하려고 그러면 매수를 못하고, 그럼 무주택 길어지면 가난해지잖아요. 청약 조건이 좋으면 릴레이식으로 좋은 것만 고르시고, 나쁘면 금매위주로 잡으세요. 자, 금지해야 할 것. 근데 웬만하면 또 무주택 탈피한다고 덥석 잡으면 안 되는 것들. 먼저 첫 번째, 현금만 보유하면서 전세를 계속 사는 사람들. 돈도 있으면서 집도 안 사고 그냥 뭐 국민임대, 공공임대 평생 사는 분들. 이거 안 돼요. 엄청 손실 봅니다. 비아파트 투자. 아파트가 아닌 것들. 토지, 상가, 오피스텔, 빌라,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토지, 뭐 이거 다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큰일 납니다. 단 빌라나 단독 다가구가 재개발일 경우는 괜찮아요. 속도가 빠를 경우. 그 다음에 소액 분산.
보통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못 잡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자꾸 여기저기 찔러놔요. 보세요. 주식. 여기도 있고 암호에도 있고 금에도 있고 달러도 있고 토지도 찔끔 사놓고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제발 맞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하나로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부동산 아파트에 투자하시던가 하나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집값 상승 요인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은행 금리 추가 인하는 2월에 낮출 것. 이번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자, 지금 1월 달에 금리 동결해 버렸습니다. 솔직히 동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3연속 인하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달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고금리로. 자영업자 망가지고 있고 중소기업, 대기업 고금리 때문에 지금 다들 부도나고 난린데 특히 건설사들 집값 상승 요인, 금리 인하, 해외 집값 이게 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화 증가, 돈을 너무 풀었어요. 2025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기준금리 인하 다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기준금리 인하는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한국 연내 최소 3회 금리 인하 한다고 뉴스에 나오죠. 3회도 더 할 것 같은데요. 매수 심리가 많이 호전이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 아무리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해도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금리가 내려갈 거고 그러면 더 받으려고 하죠. 해외 집값 전 세계 위험자산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부동산, 주식, 암호 다 뛰고 있잖아요. 전 세계 집값 급등, 미국하고 OECD 국가는 집값이 아예 그냥 신고가 찍고 있어요. 2021년이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낮아요. 지금 맞죠? 강남만 좀 더 높아요. 21년보다. 근데 다른 나라는 이 정도 됐어요. 그럼 결국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통화 증가, 금리 인하 기간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2년 연속 계속 찍어냈어요. 한국 시중에 풀린 돈이 4,143조. 와, 여러분들 국민소득의 2배 반 정도 돼요. 우리나라 GDP의 2배 반이 돈이 풀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통화량이 32조나 증가했어요. 한 해에. 거의 2년 동안 계속 돈이 풀린 거죠.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화폐 가치가 그러면 하락하게 돼요. 돈을 이렇게 찍어내버리면. 돈 가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분 없이 돈만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얼마나 손실을 보겠어요. 오늘 제목하고 일치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OECD 주택가격 추이. 자, 여기가 2021년이에요. 항상 객관적 자료를 보고 해야 돼요. 그냥 폭락문자 따라다니다가 뭐 우리나라 사이클 보고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해외 집값하고 우리나라 집값이 20년 동안 똑같은데 국내 요인만 보는 거야. 해외는 보지도 않고. 해외가 70% 이상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미국, OECD 이만한 나라들이 다 뛰고 있네요. 독일만 조금 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만 따지면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지방이 지금 내려가니까 그렇죠. 2021년 대비. 그런데 어찌됐거나 미국 OECD보다 우리나라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것은. 여기 보세요. 자, 이게 86년이고 여기가 최근인데 자 86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콩알만큼 떨어져. 여기 보세요. 올라갈 때 또 여기 D까지 C에서 D까지 어마어마하게 뛰었네요. 이거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져봤자 이만큼. 이번에 이렇게 뛰었죠. 어마어마하게 뛰었네요. 그쵸?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서울 지금 그래프인데 폭락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등만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45도 각도로 뛴 거 아니나요? 40년 동안? 결국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는 게 집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밑에. 이게 0입니다. 0. 자, 2015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 게 저건데 7월 달만 되면 폭등하고 1월 달만 되면 0이야.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0. 또 7월 달에 폭등, 1월 달 0. 물론 이때 조금 더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22년에는 폭락을 했었죠. 하지만 또 올라갔죠.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빨간 그래프를 보면 밑으로 빠지질 않네요. 0 밑으로 2015년 이후에 한 번 딱 22년 빼고는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집값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폭등을 하고요. 겨울에 하락이 아니라 보합이에요. 보합. 지금 언제부터? 15년부터 지금까지요. 22년만 빼고요. 이게 지금 근거 자료가 나오잖아요.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에요. 단 지방이나 경기도는 그렇지 않죠. 지방은 지금도 하락하고 있고 경기도는 한 중간 정도? 자, 이게 집값이 장기적으로 저렇게 뛰기 때문에 물론 양극화 앞으로 갈 거예요. 무주택으로 계속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듣고 싶은 방송만 듣고 이러면 안 돼요. 자, 부동산 대책 폐지. 실질적으로 이제 폐지될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폐지한다고 선언해서 폐지가 아니라 지금 뭐 국토부 장관도 그만둔다고 하지 지금은 이제 유지하고 있지만 뭐 대통령도 저렇게 정책을 펴는 사람이 저렇게 돼버렸지. 서울시장이 끌고 가는 그런 정책들은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보세요. 정책의 공백이 문제가 돼요. 박상훈 장관 사임, 3개월 이상 공석. 아직은 사임은 안 했어요. 안 하기를 바래요. 사임하면 무주택자들한테 진짜 안 좋아요. 왜?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자꾸 주택 지금 공급이 적은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집값이 뛸 가능성이 커요. 윤 정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전면 검토가 돼버리는데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무주택자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폭등할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까지 한 5개월 공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별로 안 뛴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때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집값.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뛰었죠. 집값이. 제 말 맞아요. 그럼 이번에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뭐 선거를 몇 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죠. 무주택자들한테. 보시면 윤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검토가 될 수도 있고 대책이 폐지될 수도 있어요. 개발 사업이라든가 공급 대책, 특히 이 공급 때문에 그래요. 건설 대책. 공급이 무산돼 버리면 여기 보세요. 270만 가구 계획을 잡았는데 이거 다 무산돼 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원점에서 신도시라든가 재건축 개발 축소될 수도 있고 공시가 현실화, 다주택 완화, 임대차 입법 이런 문제들도 백지화될 수 있고 GTX 이게 국토정책이 마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흐트러지면 물론 집값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같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공급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요. 건설 마비, 건설업체가 침체가 가속화될 거예요. 건설 부도가 더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집을 안 짓는데? 그러면 집값 뛰는 거잖아요. 대형 건설사 부도, 기업형 민간임대, PF 시스템, 미분양 이거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자리 걸음으로 가버리면 민간임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사야 돼요. 일기 선도지구, 부동산 규제 완화. 자, 여러분들 선도지구나 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완화될 것들이 딱 중단되면은요. 중단되면 안 떨어져요, 집값이. 국토부 충격 속보, 무주택자. 자, 이번에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올 수도. 지금 아까 말했던 공급 무산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규제 완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초안, 공시가격 이게 지금 불투명하게 됐어요. 물론 진행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혜택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일기 신도시 지원해주고 재건축 재개발까지 지원해줄 정도로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적자가 아니라 왕적자입니다. 왕적자. 대기업, 법인 다 면제해주고 지금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 빚이. 그린벨트 해야지, 안전진단, 재개발 단축 다 불투명해졌고요. 자, 규제 완화가 불투명하니까 분양도 자꾸 미루고 거래는 줄어들고 세금도 문제가 되죠. 세금도. 보유세 21년 수준으로 폭등. 양도세 중과 최대 80% 이거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 중과 지금 현재 유예 상태인데 국토 보유세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국토 보유세를 왜 도입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자, 부동산 대책 집값 띄우기가 근데 많았어요.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정부 초기 중기까지 집값 띄우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이해 갑니다. 22년에 집값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늦게 사실상 부양책이었는데 너무 늦게 대출 제한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23년, 24년 때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자, 보세요. 부동산 띄우기 다시 꺼낸 윤석열. 다시 꺼냈다고 하잖아요. 110 대책, 319 대책, 916 대책, 88 대책 간단하게 맥만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지방 수도권 외곽 아파트 주택수에서 제외. 2020년 폐기, 단기 등록 임대 재도입 6년짜리. 자, 공시가 현실화 폐지. 시세 70%로 딱 고정시켜버리겠다. 한마디로 세금 안 받겠다. 장기 임대,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을 활성화한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내겠다. 88 대책 때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수도권 42만을 확충한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재초안 폐지하겠다. 비아파트 임대사업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 또 주택수에서도 제외시키겠다. 이게 집값 띄우기 정책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또 이제 불투명해진 것도 몇 개 생겨요. 이제 왜? 정부가 정부 정책이 단절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부동산 대책 무산, 공급 감소, 집값 급등 이렇게 써 있는데 공급 대책 물거품 위기 이게 중요한 거죠. 정부 믿고 재건축 추진한 조합들 허탈하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국회 법안이 재건축 개발 특례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것도 지금 계류 중이에요. 계류. 임대차 입법 폐지 이것도 계류 중이고 실거주 의무 폐지하는 것도 계류 중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폐지되는 것도 계류 중이고 다주택 세금 완화하는 것도 계류 중이에요. 진짜 많네요. 이게 실현이 되지 않으면 폭탄 맞는 거죠. 세금. 핵심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요. 270만 공급대책, 신도시 그린 벨트 해제 다 부정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금 완화, 이게 세금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재건축 개발 후퇴, 재건축 개발 활성화, 표류, PF 변동 위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꽂히거든요. 이게 빨리 활성화돼야 서울에 그 공급 피가 돌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거 후퇴돼 버리면 뚝 끊겨가지고 공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서울에. 그럼 집값 뛰겠죠. 88 대책, 재건축, 개발 단축, 용적률 원상복귀, 일기 특례법, 즉 이번에 선도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산될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지원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폭 아무튼 부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은 커요. 집값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정부 정책이 물거품에서 이게 정책이 물거품 돼가지고 집값이 떨어질지 물거품 돼서 집값이 뛸지 지금 오리무중인데 중요한 것은 공급 부족이 당장 진행되고 기업들 건설사들이 스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제대로 책임을 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집값을 잡으려고 막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을 것이고 신도시 정비사업 늦어지며 집값 급등 시행령도 미지수죠. 자, 세금 뜯는 국회는요 세금 못 뜯어서 안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체질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돈이 없어요. 세금 뜯는 국회 다주택자한테 뜯어낼 겁니다. 이제 쓸데없이 자꾸 다주택 만들지 마세요. 폭탄 맞기 전에 쓸데없는 건 빨리빨리 파세요. 아, 2주택 괜찮아요. 3주택도 어떻게 봐줄 수가 있는데 막 그 이상인 사람들. 재건축도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을 조심하고 시행령은 통과됩니다. 시행령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 지금 대출 제한 지금 이번 대출 제한이 무주택자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있는 그대로 승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전세대출, 집단대출 금지나 제한이 됐죠 지금. 그러면 7월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금액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럼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죠. 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자, 양극화 수도권 고가만 계속 뛰고 있어요. 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싼 것들은 안 뛰고 비싼 것들만 자꾸 뛰니까 무주택자분들은 비교적 돈이 적기 때문에 싼 거 굳이 따지면 6억 미만 1억에서 6억 사이. 근데 이거 뛰는 것들 보면 10억 이상짜리만 계속 뛰고 있잖아요. 2025년 수도권 고가는 상승했고 실제로 그래요. 23년 4년에도 그랬고 지방하고 저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자, 집값 상승. 금리 인하하죠. 해외 집값 뛰죠. 주가 올라가죠. 공급 부족. 이것도 치명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270만 채 이거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부 정책 무산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다 거의 다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신도시가 아니에요. 서울은. 그린벨트도 풀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공급 부족하게 되면 서울은 금싸라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외곽도. 경기도는 땅이 20배나 커요. 서울보다. 설령 공급이 3기 신도시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경기도는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인구 감안해 보세요. 오히려 지금도 공급 과잉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는. 국토부 속보. 정책 폐지가 집값 부추긴다. 공급 대책. 세금 임대. 서울시 거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제 축소. 부동산 활성화. 이번에 축소한다고 했죠. 자꾸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축소. 이렇게 되면 또 집값 또 올라가겠네요. 공공 SOC, 용산개발, 신속통합 이거 활성화한대요. 정부 바뀌면 자 사업이 물거품. 그런데 서울시의 고유 권한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갈 가능성이 크죠. 무주택자들이 화폐 가치 하락이고 금리 내려가고 대출 잘 안 해주고 그러면 가격이 뛰는 게 이게 소행성이 지구를 덮치는 그런 무주택자들한테 타격을 주는 거죠. 자, 무주택자분들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락론에 빠져가지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방법은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